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6일이고요.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어떻게 좋은 아침을 열고 계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외쳐도 내 계좌가 빨가면, 미국 기준으로 빨가면 아니고 좀 피곤하고 그래도 계좌가 초록초록 해가지고 숫자가 꽉 차 있으면은 기분이 좀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는 일단 M7 종목들이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다른 섹터들의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고요.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 다른 지수는 조금 쉬어갔습니다. 이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떤 거는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고 하고 어떤 거는 또 나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고용 데이터도 선행성이 있고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가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서 참 먹고 살기도 바쁜데 챙겨볼 만한 이슈가 너무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요즘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밖에는 지금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립니다. 바람도 꽤 불고요. 그래서 금요일 출근길이 약간은 또 이제 부산스럽게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의 출근길, 미국 주식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야무지게 챙겨 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출근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장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또 글로벌 인터뷰는 금요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한 주 동안의 이슈와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때는 쉬죠. 추석 때는 미장은 열리긴 하는데 저희는 쉽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저 혼자? 우리 제작진들까지 나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 혼자 여기서 핸드폰으로 라이브 켜고 미장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며, 원하시는 분이 1000분이 넘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1000분이 넘으면 10,000분도 아니에요. 1000분만 넘으면 제가 혼자 나와서라도 하겠습니다. 이 한 몸 불태워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뉴욕 증시 보는 게 좀 편하시다면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약간 그 댓글로 1000명 이상의 댓글이 남겨지면 혼자 나와서 하겠습니다. 공약입니다. 제가 다 1000명 살 겁니다. 실시간 채팅창 해가지고 제가 1000명 다 살 거예요. 딱 1000명 넘으면은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단어를 하나 할까요? 콜이라는 단어로 이명준 님이 쓰셨기 때문에 콜이라는 단어가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사실 1633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건 저의 꼼수일 수도 있겠죠. 콜이라는 단어를 1000분 이상 쓰시면 여도원 혼자 나와서 핸드폰이라도 켜서 라이브를 하겠다. 자, 1000분 넘으면 할게요. 진짜로.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추석 때 할 일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와중에 제가 이제 뉴욕 증시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우와 S&P 500은 조금 쉬어갔고요. 나스닥 지수가 0.25%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배럴당 70달러 아래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제가 봐서 이거 1000분은 안 돼요. 제가 지금 2000분이 어떻게 절반 가까이 댓글 남기겠어요. 제가 진짜로 끝나고 나서 실시간 댓글 다 세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집계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년물 국제금리는 다시 조금 더 떨어져서 3.73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요새 가장 관심 있는 게 고용 관련한 데이터잖아요. 두 가지가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민간 고용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은 민간 고용이 한 14만 명을 전망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전월 대비 8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의 고용이 9만 9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4만 명을 좀 크게 하회하는 그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7월 고용의 증가폭도 12만 2천 명에서 11만 1천 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요거 약간 이제 항상 데이터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수정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 민간 고용이 흔들린다. 어제였나요? 고용 관련해서는
민간 쪽 데이터가 꺾이면,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과 한번 이 얘기 나눴을 때 민간 고용이 꺾이면 그게 약간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고용 다양한 분야 중에서 정부가 고용을 늘려서 이것을 이제 뭔가 마사지하고 이제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민간 고용 쪽이 꺾인 게 경기 침체의 가장 주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민간 고용은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5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죠. 실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니까요. 그리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183만 8천 건으로 역시나 직전주보다 2만 2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 테슬라의 날이었어요. 맵을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주가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밤사이에는 한 5%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23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 주가 급등의 배경은요, 바로 내년에 자율주행 지원 FSD를 유럽과 중국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죠. 1분기 유럽과 중국에서 FSD 출시한다는 계획, 물론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달려 있다라는 단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가 됐어. 1분기 출시할 거 다 레디 하는데 고를 외칠 수 있으려면 규제 당국이 오케이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늦어도 1분기 아니면 2분기 정도까지는 요 FSD를 유럽과 중국에서 출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예전부터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을 보고하는 거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말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강했습니다. 2.6%. 그리고 반도체 쪽은 좀 아쉽게도 엔비디아만 빨간불이에요.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소폭 올랐지만 엔비디아 0.94%, 소폭 오르는 것에 그쳤고요.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0.6%, 구글, 메타도 소폭 올랐고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다른 섹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빨갛죠. 지금 보니까 여기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전일 급락했었던 달러트리만 7% 급반등했고요. 이 급반등한 것도 참 신기하네요. 달러 제너럴은 하락, 타겟, 코스트코, 월마트 등은 1% 미만의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에너지주들은 여전히 좀 하락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 일라일릴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3%대 조정. 그리고 그동안 계속 고점의 경신을 이어갔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어제는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서 다른 섹터로 좀 넘어가는데 그 다른 섹터 중에서 국내에서도 2차전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신규로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그 머스크와 손을 잡고 있죠. 자리 하나 줄게. 정부의 주요 자리, 정부 효율위원장 임명했다. 이게 무슨 부서일까요? 뭐 효율? 정부 효율? 예, 뭐 돈에 관련한 부서로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런 자리를 주는 게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한테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우리 또 이원수 대표님 오늘 오시니까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콜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새롭게 늦게 켜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왜 다들 콜을 얘기하는 거야 하는데 제가 콜이라는 댓글이 1000분 이상 넘으면 추석 때 저 혼자 나와서라도 방송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1000분 안 돼요.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1000명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자료를 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1000명 되면 같이 하실래요? 저는 빼주세요. 저는 좀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이요? 네, 좀 추수를 좀 해야 돼갖고. 고향이 또 이제 충청도 쪽이시죠? 예, 네. 추수.
추석 때 가서는 네, 좀 뭐 별을 좀 이렇게 벼보다는 이제 좀 뭐 거둬야 될 게 있어갖고 아. 고추도 정리해야 되고 할 게 많으시군요. 네, 예, 네, 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저는. 빼드리도록 하죠. 저 혼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 혼자 하는 걸로 이제 한정 결론이 내렸는데 콜수를 과연 집게는 제가 해요. 저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산수에는 약해도 이거 그래도 카운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심 가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나고 실시간 채팅창 같이 카운트 해주시고요. 피디님 오늘 실시간 채팅창은 닫아주세요. 자, 밤사이 시장이 어쨌든 나스닥이 반등을 계속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좋은 시그널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sek터들이 좀 안 좋아서 뭐 전반적으로 저는 좀 네.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안정화? 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방송하면서 조금 이제 올해 9월 달은 좀 징크스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그 말씀 드리자마자, 네, 시장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원래 크게 우리가 흔들려 갖고, 네. 원하는 거는 입 밖으로 네, 내놓지 그죠. 말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일단 시장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뭐 9월 첫째 그 거래일에 8월 초에 있었던 그 악재들이 다시 한번 또 재발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일 리스크가 좀 나오는 그러한 분야였고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뭐 제조업 PMI 지수 자체 갖고 뭐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 아래 공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9월 달에 이것 때문에 엔캐리 청산 우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이제 9월 징크스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 엮이면서 좀 8월 초와 비슷한 그러한 급락장이 연출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보면은 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빅테크 IT 쪽은 좀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그 이외 업종들이죠. 뭐 금리나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확대 수혜주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헤지주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아주 적게 빠진다던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것까지 약간 반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빅테크는 좀 강하다기보다는 빅테크 위주로 장이 좀 버텨주면서 나스닥이 좀 플러스가 됐고요. 반면에 좀 뭐 반도체 지수는 일단 엔비디아가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플러스 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테슬라도 좀 그동안 악재만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 보면은 아마 이제 어제 그 나왔던 보고서들이죠. 고용 보고서가 이제 약간 혼조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요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오늘 요 정도 장이 조금 이렇게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은 좀 그래도 좀 시장이 첫 거래일에 있었던 그런 불안감들을 어느 정도 좀씩 해소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다우존스라든지 뭐 S&P, 러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하락했지만은 나스닥은 좀 플러스가 났고요. 네,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한 50bp 비컷에 대한 또 가능성이 또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들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가 이제 70달러 밑으로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또 한 56,000달러까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물량 공급이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펀드멘탈이 뭐 취약해서 뭐 망가진다 이런 컨셉은 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빅스 지수가 8월 초에 한 86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 15 정도까지 안정화됐다가 지금 다시 또 20으로 좀 상승했어요. 그만큼 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얘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빅테크 쪽만 조금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은 뭐 금리나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소비 확대 수혜주 이런 부분에서는 강세가 계속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시장이 좀 회복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냐. 특히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W자 이제 쌍바닥 찍고 W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쭉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제 기업 실적 특히나 오늘 브로드컴에 지금 컨코를 하고 있나 봐요.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제 매크로 특히나 이제 제조업이 아니죠. 노동. 네, 노동 관련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방향이 다 달라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GPO 어제 공개된 거 여기 한번 제가 추려서 나왔거든요. 일단은 ADP죠. 민간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9만 9천 건. 그러니까 7월 달에 한 11만 1천 건이었는데 확 줄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간 고용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이 둔화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반대로 지금 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서 한 23만 2천 건에 비해서 한 5천 건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고용이 좀 또 양호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또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ISM 8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거든요. 화요일 날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이게 네. 비제조업이 쉽게 말해서 서비스 쪽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에 51.4였는데 시장 전망치는 한 51 정도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실제 나온 것은 51.5로 나와갖고 네.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둔화가 아닌데 막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고 침체가 아닌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ISM에서 발표한 비제조업 물가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신규 수주지수 같은 경우도 전달에 비해서 다들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아래에 대한 공포가 8월과 마찬가지로 경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단순하게 제조업 PMI 지수 하나 갖고는 또 확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락해요? 너무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너무 취약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9월 징크스에 대한 부담감까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안 좋다 맞습니다. 하니까. 네, 하나 변수만 갖고 이렇게 크게 망가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지금 확실히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상승하는 거, 3개월 연속 이렇게 상승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사실 8월달 고용 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 이것을 감안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약간 좀 혼주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얘기되는 것이 지금 실업률 지난달에 4.3% 나오면서 충격을 좀 줬었는데 네. 이번 달에는 한 4.2에서 한 4.3% 이 정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달 고용 지표는 그렇게 저희가 지난번 같이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다. 반면에 네. 좀 안정화돼서 나온다면 이 정도만 수치만 나온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양한 그 변수 가운데서 경기 침체를 맞닥뜨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냥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작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왜 자꾸 확인을 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확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네. 2분기 이제 그 GDP 잠정치가 3%가 나왔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예비치가 2.8%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한 2% 이상은 지금 GDP 성장률이 나올 걸로 지금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IMF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한 2.7%까지 잡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소비 쪽에서는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만큼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올라오겠죠.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내리면은 투자 쪽이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이런 쪽 변수 쪽에서는 미국이 되게 좋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소비 정도 하나만 갖고 물론 이제 소비가 전체 미국 시장의 한 60% 5% 이상을 차지하니까 중요한 비중인데 네. 그 부분도 이제 향후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 내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면은 이 부분도 회복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경기 침체 공포를 자꾸 찾으려고 여기저기 막 데이터를 들쑤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죠. 예,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좀 9월 징크스라든지 투자 심리가 조금 뭐랄까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시장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계속 잔존하는 테일리스크가 저는 있다라고 지금 봐요 지금요.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데이터들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뭐 비제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일단은 뭐 비제조업 쪽은 워낙에 계속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쪽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 화요일 날 나왔던 그 수치는 제조업이 이제 50 밑으로 계속 5개월 연속 50 밑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위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고 상승이고 밑에는 이제 경기가 둔한데 네. 제조업 쪽에서는 계속 지금 한 5개월 연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반기 특히 이제 11월 12월 달 되면 쇼핑 시즌이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이면은 일단 재고를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쪽이 안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가 좀 많이 안 돼 갖고 재고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겠냐. 이제 신규로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크게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 자극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비제조업이죠. 서비스업 쪽에서 PMI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50 이상 정도 계속 50 이상을 지금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반대로 소비 쪽에서는 우리가 우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일단은 좀 강하게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지표를 한번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 이슈 중에서는 어젯밤에 테슬라. 네. 요새 테슬라가 다시 맞습니다. 잘 나가요. 뭐 제일 잘 나가요.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밀리니까 네. 테슬라가 상대적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제 이제 사실 그 전반적인 이제 요인을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 X 계정에다 이제 내용을 좀 올렸어요. 그쵸. 예, 올린 내용 중에 한 세 가지가 지금 중요하게 나왔는데 10월 달에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자기는 분명히 있다. 첫 번째가 일단은 10월 2일 날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 한 46만 대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5.7% 증가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달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한 3%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중국 전체로 보면 30%가 증가했는데 네. 테슬라가 사실은 마이너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3% 증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시장 전망치를 충분히 지금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실제 서비스가 되려면 내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미국에서 현대 아이오닉 5가 로보택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도 지금 웨이모를 지금 이미 이제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즈라든지 위라이더, 비아디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시범 단계지만은 뭐 거의 우한 시티에서는 뭐 몇만 대까지 운영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미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로보택시를 내도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올지는 내년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작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16일 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분기 매출 한 256억 달러, 그다음에 EPS는 0.613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8%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때는 5.5% 정도까지밖에는 영업이익률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통 이제 한 2분기는 좀 비용을 좀 많이 떨고 3분기에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행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3분기 이 정도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유럽에서 2025년부터 완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 악재가 뭐 화재도 나고 유럽 판매량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델 XY가 뭐 10만 대 리콜도 당하고 브라질에서 일론 머스크 X 계정도 폐쇄당하고 뭐 이런 악재들이 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X 계정을 통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HP 엔터프라이즈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질 예정인가 봐요. 네, 뭐 어제 그저께 이제 오늘 아니라 어제 이제 장 종료 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은 좋아요. 사실은 네. 실적은 좋은데 보니까 이것 뭐 가이던스도 괜찮고요. 그런데 다 찾다가 나온 게 매출 대비 총 이익률이 31.8%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시장 전망치는 33%였다. 저는 이제 이 실적 나오면 이렇게 막 실적 막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매출 대비 총 이익률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 그거 너무 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적도 괜찮고 가이던스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시장 전망치가 조금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냥 수익성 악화가 좀 문제다. 근데 악화도 제가 봤을 때는 매출 대비 총이익률이 31% 이것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전분기에 3% 그다음에 시장 전망치 34% 비해 하회했다. 이 정도까지인데 그래서 요건 조금 AI 과잉 생산에 대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도 있게 그렇게 좀 분석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HP 엔터프라이즈 일단 호실적을 냈고요. 가이던스도 괜찮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5% 이상 지금 하락을 한 걸 제가 보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저는 6%까지 봤거든요. 네, 6%까지요. 브로드컴을 사실 우리가 조금 기대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7% 가까이 하락하네요. 네. 일단 뭐 매출은 하고 실적은 괜찮습니다. 매출도 지금 130억 7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전망치가 129.7억 달러였어요. 브로드컴이요? 네, 브로드컴이요. 네. 그다음에 EPS도 전망치가 1.21달러였는데 주당 순이익이 1.24달러로 이것도 시장을 더 넘어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이던스다. 조금 미스했네요. 네, 가이던스는 시장에서는 사실 한 40달러, 140억 달러까지 이번보다 한 10억 달러 더 높여서 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138억 달러 정도. 그래요. 제가 네. 보고 있는 데이터는 140억 4천만 달러로 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는데 네. 지금 브로드컴 쪽에서는 140억 달러 매출을 예상한다. 어쨌든 뭐 숫자가 어떻게 됐든 숫자는 예상치보다 조금 그쵸.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봤던 것은 사실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은 지금 포워드 PER이 27배밖에 안 돼요. 네. 웬만하면 다 50배거든요. IT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JP모건 같은 경우가 이제 58% 이상을 반도체 칩 판매에서 매출을 일으키기에 아마 4분기까지 간다면 150억 달러도 분기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까지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이번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매출은 뭐 이런 실적은 호실적으로 나왔지만은 네. 결국 가이던스에서 시장의 애널리스트 본 것보다 해봤자 한 1억 달러, 2억 달러 차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돈은 한뭐 1,200억, 1,300억 원 되겠지만은 네.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질 정도로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AI 과잉 생산보다는 주가가 확실히 고평가됐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저는 3분기, 4분기 브로드컴은 이제 계속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게 이제 인텔 관련돼 갖고 인텔이 이제 지금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새로 이제 그 오레곤주에다가 해갖고 6월달부터 이제 계속 지금 양산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자체 물량, 인텔의 자체 물량도 다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네. 물량은 되게 많지만은 브로드컴하고 1.5나노, 그러니까 1.5나노 지금 생산하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TSMC가 3나노. 요 정도 지금 공장 짓는 것도 지금 TSMC가 2나노짜리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1.5나노짜리를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테스트가 통과가 못 됐답니다. 그게. 그래서 브로드컴도 지금 되게 욕심이 많다. 왜냐면은 1.5나노짜리 이상으로 지금 들고 가려고 한다. 네. 그런데 인텔이 물론 이제 그동안 계속 반도체를 해온 업체고 뭐 기술력이 뛰어나지만은 아직 1.5나노에서 테스트는 통과 못했고요. 인텔도 얘기하는 게 1.5나노는 2025년 초쯤 돼야 자기들이 양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도 지금 계속 브로드컴도 지금 전반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하락한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브로드컴이고요. 로쿠 관련한 소식이 있네요.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로쿠 같은 경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쇼피파이 얘기할 때는 이커머스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긴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여기 밑에 이제 그림 하나 지금 나와 있는데 뭐 폭스라든지 CBS, 뭐 ESPN, 뭐 피콕, 넷플릭스 대부분 다 이 로쿠의 플랫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것도 요즘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입자 수가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수신료죠. 이 비용도 좀 구독료도 좀 올린다던가 이런 게 네. 좀 좋아졌는데 로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크게 떴는데 주가가 한 5% 정도 이상 올랐어요. 다른 거보다 이제 NFL 시즌이 시작되면서 스포츠에 대한 이제 그 스트리밍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이거 하나가 이제 큽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반하고 드라마 위주로 지금 이루어졌었고요. 로쿠가? 예, 그렇죠. 스포츠는 이제 각각 케이블 채널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로쿠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채널도 이제 다 스트리밍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 케이블 방송에서는 실시간대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딱 그 방송해 주는 거. 근데 이 스트리밍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채널로 들어가서 모든 스포츠 특히 NFL 중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시간대로.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주가가 어제 크게 떴고요. 그다음에 목표 이제 그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연초에 $90인데 지금 $60까지 한 33%가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요번에 목표 주가를 지금 한 $80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로쿠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의 스포츠 시즌 특히 NFL 이거 한번 보시면서 뭐 좀 말씀 또 이제 NBA도 또 이제 또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최근에 확제가 너무 많죠. 네, 엄청 많죠. 일단은 뭐 해명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다른 거보다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 그 공시를 해야 되는 게 늦춰졌어요. 그러면서 회계 비정이 의심되자 힌덴버그라는 그 투자 회사가 네. 공매도를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막 계속 빠져갖고 지금 거의 $400까지, 네, $414예요. 이게 $1,200 갔던 그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1,200 했을 때 액면 분할을 하겠다. 10월 1일자로. 다음 달에 이제 10월 1일자로 액면 분할이 10분의 1로 되거든요. 네. 근데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00까지 떠졌는데 액면 분할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이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이곳에 대해 해명을 다 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근데 10월 29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분기 매출이 $70억 전년 대비 230% 증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실적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물론 이제 전에 한 $600까지 올려놔 있었는데 지금 또 한 $430까지 지금 하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이 회사의 향후 어떤 이제 투명성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하실 때 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또 되게 국내에서도 또 많이 좀 들어가셨거든요. 네, 이것을 한번 맞아요. 지켜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소식까지 쭉 전달 받았는데요. 자, 우리 아침에 또 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우리 이현수 대표님께도 오늘 엔진을 하나 장착을 해드리려고 오. 합니다. 삼진제약의 하루 엔진. 요거 하나 드시면 제가 그래요? 아까 편의점에서 네. 이렇게 우유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또 짠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살짝 뵀거든요. 네. 네, 요거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 더 해야 되는데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에너지 더 충전하시고 예, 일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너리 투자자원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